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받침의 발음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받침은 외국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성에 있는 소리와 종성에 있는, 즉 받침의 소리가 음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지금 파열음 브, 프, 뿌를 발음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아파라고 발음을 한 이 두 음절에서 처음에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벌리고 있다가 입을 잠깐 다물고요. 일정 시간 잠깐 물고 있다가 터트리는 이런 형태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바, 마찬가지 아파, 아빠 이 세 가지의 조음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입을 얼마큼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소리가 어떤 것은 브, 프, 뿌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열음의 방법은 아파와 같이 입을 다물고 물고 있다가 터트리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성을 발음할 때 발음이 이런 거고요. 받침으로 오게 되면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조음점을 붙였다 하면 절대는 또로 떼서는 안 된다는 규칙 하나만 기억하게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입을 한번 붙였잖아요. 파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을 다물었다 하면 여기서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앞과 같이 저는 피읍 발음을 했지만 사실상은 앞과 같이 발음, 비읍 발음이 나게 됩니다. 아파가 아바, 앞. 떼면 안 되니까요. 아파, 앞. 떼면 안 되니까 아빠, 앞. 즉 부프프라고 하는 게 초성에서는 원래 자기의 음가가 있었는데 받침으로 오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음 위치를 붙였다 하면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음가가 받침에서는 동일하게 비읍으로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자, 마찰음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소리가 막 나오는 음입니다. 이 음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음점을 붙였다 하면 떼면 안 된다고. 얘는 처음부터 벌어지는 음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근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딱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라고 해서요. 그 치조 쪽에서 소리를 막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지도 못하게 일단 붙여야 되고 붙였다 하면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사의 경우에도 바로 과 같은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싸, 이라고 초성에서는 스와 스의 구분이 있었지만 받침에서는 앗이라는 소리밖에 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붙였다 하면 떼면 안 되니까. 이건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은 하나, 붙였어? 그럼 떼면 안 돼. 요게 바로 발음 받침 원리의 기본입니다. 자, 파찰음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파열음과 마찰음을 혼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소리는 앞부분까지는 파열음과 유사하고 뒷부분은 마찰음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얘가 파찰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입을 붙였다 하면 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자라는 발음을 했을 때 앗이라고 해서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오면 입을 다물어야 하기 때문에 디귿 소리로밖에 드 소리로밖에 나지가 않는 거죠. 아차, 뒤에 차라고 열고 싶지만 열 수가 없죠. 아짜 마찬가지입니다. 아짜, 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소리가 처음에는 세 개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 소리로밖에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붙였다면 떼면 안 되는 이런 성격 때문에 떼려고 해도 모음 때 뗄 수가 없으면 공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된다는 것, 종성의 음가가 다르다.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의 받침을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면 소리를 듣는 것인데요. 소리를 지각하는 게 우리가 듣는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인 학생들의 경우에 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겠어요? 하이, 네라는 뜻인데요. 그게 하이가 자리가 공식적이면 공식적일수록 어려운 분이면 어려운 분일수록 굉장히 하이라는 게 하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일수록 예의 바른 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더 군대처럼 정말 네, 잘 알겠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하이 이렇게 남자들의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요. 하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하이 이라고 그래서 뒤에 it이라는 발음을 붙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일본인 학생들 하이 하이처럼 소리를 막는 음이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나 예의를 차리는 그런 수준의 막음이지 그거를 받침으로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브드그 받침으로 끝나는 종성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과 중국도 중국어, 한국도 한국어. 물론 중국어, 한국어의 음이 우어, 뭐 한국어, 뭐 중국어 뭐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국문학과라고 하면 국어 국문학과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즉 기역 받침을 다 버려버려요. 그게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리지가 않아요. 학교라고 하는 게 학교와 학교가 기역 받침이 없는지 있는지가 잘 판단이 안 된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을 보시면 혹은 다른 언어권들을 보시면 감, 간, 강 이런 단어들이 일본인 학생들은 요 단어들을 다 헷갈려 하는데요. 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받침이 없는 소리도 하나 이렇게 넣으셔서 이 학생들이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을 우리가 보통 받침의 발음 듣기 평가라고 한다면 받침이 있는 것들 안에서만 교육들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받침 자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예를 평가를 하실 때 받침이 없는 것도 넣어서 우리 학생이 못 듣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한 그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 표가 익숙하실 텐데요. 브드그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음 우리가 자음표 19개 중에서 윗부분에 썼던 장애음 표이고요. 비음 중에 무능으라는 3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브와 무 같은 경우는 양순음이라는 차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드느는 치조,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르응, 목구멍 가까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조음의 위치는 같으면서 조음의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는 소리인데요. 비음은 콧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이지요. 그래서 이 브드그 발음을 발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음부터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고 하면 콧구멍에서 공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했을 때 폐쇄음은 뭐냐면 비음에서 콧구멍만 막아주면 그게 비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바로 받침에 있어서의 비읍 소리. 내가 콧구멍만 막으면 바로 드읒 소리가 받침에서의 읒 소리가 되는 거죠. 하면 윽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음에서 콧구멍으로 나가는 공기를 막아줌으로써 브드그의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입니다. 아까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일단 한국어는 받침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을 붙였다 하면 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를 발음한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요. 아바를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에 있는 소리는 붙였다 하면 떼지 않도록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 이 소리가 읍 소리가 되는 거고 아파, 악. 아가, 악. 여기서도 아다, 앗과 같이 여기에서는 그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일단 붙였다 하면 떼지 않는 것들을 연습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일부러 뭐는 디귿으로 발음나고 뭐는 기역으로 발음나고 그런 복잡한 규칙 없이도 일단 붙였다 하면 떼지 않는 연습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표로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겠죠. 자, 이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리을 발음을 할 때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으라고 발음했을 때 소리가 여기 와 있고요. 우라고 단모음만 발음했을 때 음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무엇을 좋아해요 라고 을 발음을 할 때요. 받침으로 리을이 오게 되면 이 으가 굉장히 후설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도 여기에서도 제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우에다가 리을 받침이 우모음과 같이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 후설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울이라고 하면 받침 리을을 할 때 리을 받침이 받침을 올 때는 치조, 즉 이와 잇몸 사이에 혀끝을 대는 발음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을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리을이 후설 모음과 즉 우와 같이 후설 모음과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발음을 해보시죠. 서울. 어떻게 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경국 여기 이가 있고 입천장이 있으면 사실은 약간 더 뒤쪽인 이 부분에 접촉이 되게 됩니다. 서울. 그러니까 혀가 뒤로 더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끝까지 그 처음 후설 모음과 리을이 결합해도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서을 굉장히 이상한 발음이 나거든요. 그 발음이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고지고대로 리을을 그 치조 쪽에만 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후설 모음과 만나면 조금 더 뒤쪽의 접점, 발음을 붙이는 요 점이 생긴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을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의 위치에 좋은 위치에 따라서 받침의 리을의 위치도 조금씩 바뀐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